미순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많이 나았어. 지난번 영주 엄마가 날 치려고 할 때 너 아프다더니 그 여자를 제압할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나 그날 엄청 놀랐거든. 감동받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든든했어. 우리 미순이가 언제든 날 지켜줄 것 같아서 말야. 그랬구나. 네가 그 여자한테 당하는 꼴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미순아, 널 다시 만난 건 진짜 내 인생의 행운이야. 미순이는 천수의 말을 듣고 소리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됐지?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럼 잘해야지, 안 그럼 너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 농담이야, 미순아. 넌 외유내 강형인가 봐. 평상시엔 부드럽기 짝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엄청 강해지는 것 같단 말야. 나 같은 놈한테 너같이 강단 있는 여자가 필요해.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다. 천수야, 앞으로는 무슨 일 있다고 너 혼자 속 끓이고 술 마시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자.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그러게 말야. 널 쫓아온 거잖아. 널 맨날 쫓아다니는 거야? 안 그랬는데 이상하네. 그럼 그날 널 미행했나 보네. 그랬다면 뭔가를 의심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술도가에 아직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네 방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겠네. 그렇긴 하지. 그럼 그 방에서 너와 나 사이를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있는 건가? 없을 텐데, 여자 물건 자체가 없는데? 아차, 그게 있었구나. 너한테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 하려고 사놓은 게 있었거든. 영주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약속을 어기게 된 거잖아.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걸 본 건가? 아무래도 그런 거 같네. 그 여자가 술도가 자꾸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게 마음에 걸려. 술도가를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은 것도 그렇고. 미순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편의점에서 부동산업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정말 할 말이 없다, 미순아. 대책 없는 여자라고 해야 하나,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해야 하나. 형수님도 그 여자 때문에 쓰러지셨잖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좋아지셔서 다행이긴 한데 내가 죄송스럽지.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정말 이가 부득부득 깔린다. 언제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야. 그동안 너무 방심했어. 천수야, 그 여자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온다. 미순아, 너 요즘 몸 안 좋은데 아무 생각 말고 쉬어야겠다. 내가 해결책을 형수님이랑 의논해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하면서 천수는 미순을 안심시키고는 곧바로 광숙에게 갔습니다. 형수님, 이젠 가만히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영주 엄마가 여기저기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든 다칠 수 있어요. 미순이가 아파서 집에 갔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미순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정말이요? 상상을 뛰어넘는 짓을 하네요.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지를 않나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동생들한테도 형수님이 회장님과 사귄다는 거 말한 것도 그 영주 엄마라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그 여자가 형수님한테도 뭐라고 했죠? 형수님이 그 여자 나간 다음에 쓰러지셨다고 하던데요. 내가 술도가도 빼앗고 호텔도 빼앗아서 재테크를 한다고 하질 않아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찌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듣는 순간 얼마나 열이 받는지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영주 엄마가 돈에 환장한 여자라 자기 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일단 더 이상 술도가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네요. 도련님, 그럼 이번에도 한 회장님 찬스를 써야 할 것 같네요. 창피한 얘기지만 일 더 커지기 전에 회장님께 부탁해서 영주 엄마가 더 이상 술도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영주 엄마 때문에 형수님한테 문제 생기면 회장님한테도 좋을 거 없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수님. 그날 쓰러졌을 때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첨부해도 도움될 거예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LX 호텔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강소연은 독수리 술도가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또는 구류 10일에 처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나더러 술도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종이를 찢어버릴 듯 와르르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직도 술도가 사람인데. 내 남편이 아직 저기 산다고. 좋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끝까지 가보자 오천수. 화가 난 강소연은 그 화풀이 대상으로 미순에게 향했습니다. 그 편의점 아줌마한테 가서 한바탕 해대야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날 우습게 보내. 이러면서 강소연은 미순의 편의점을 향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진열을 하고 있던 미순은 갑자기 불쾌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돌려주길래 착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천수 씨랑 놀아나는 여자였어? 네가 나보다 20년 전부터 먼저 알았다고? 천수 씨 만나려고 여기다 편의점 차린 거네. 나 미국에 있는 동안 둘이 깨가 쏟아졌겠어. 미순을 향해 큰 소리를 질러대는 강소연을 피해 손님들이 슬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남의 가정 깨뜨리고 뻔뻔하게 장사를 합니다. 와 얼굴에 철판 깔았네 아주. 미수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조용히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삼거리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한 여성분이 고성을 지르고 저하고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소연은 미순의 신고 전화를 보고 더욱 격앙됐습니다. 경찰 불러보라고. 기자한테도 보낼 거야. 그러더니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보고 시끄럽게 외쳤습니다. 여기 사장이 불륜녀예요. 이런 데서 물건 사지 마세요. 가정 깨뜨린 여자가 파는 물건이 깨끗하겠어요? 당황한 손님은 얼른 발걸음을 돌렸고 인근의 상인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수는 마침내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수야, 빨리 좀 와봐. 지금 영주 엄마가 편의점에 와 있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천수는 알았어 하면서 편의점을 향해 숨가쁘게 뛰었습니다. 미순이 핸드폰을 끊고 난 후에 곧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강소연은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타인에게 공공연히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연은 눈을 부릅뜨며 난 불륜녀한테 당한 피해자라고요. 라며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강소연은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됐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천수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순아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고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천수야,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돼. 그래, 나랑 병원부터 가자. 그 정도는 아니야. 오늘 세리 씨 빨리 나오라고 하고 너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우리도 지금 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지금 법적인 대책을 간구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미순아 정말 미안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강소연은 자신도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연은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분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남편은 불륜 저지르고 상간녀는 편의점 사장이랍시고 남편이랑 어울려 다녀요. 아직 이혼도 안 됐는데요? 내가 왜 저 여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야 되죠?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객님 정황만으로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 법무팀을 선임했고 법원이 접근금지를 허가했다는 건 나름의 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상대 여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여자가 감히 끝까지 가보죠. 변호사는 강소연이 문을 닫고 나간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 감정이 너무 앞서 있어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원한다면 해줘야지 뭐. 그는 곧바로 사건 정리에 들어갔고 그 여자의 실명과 주소 그리고 사진까지 받아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며칠 뒤 미순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피고 문미순 귀하 위자료 청구의 소장을 송달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미순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천수가 달려왔습니다. 미순아 진정해. 우리 변호사도 있고 이 상황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이 여자 진짜 끝장을 보자는 건가 보네. 천수는 곧바로 광숙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강소연이 미순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했어요. 법무팀에게 빨리 도움 좀 받아야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법원 앞 천수는 손에 든 두꺼운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수가 영주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한 통의 진술서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영주의 이메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가 몇 달째 같이 지낸 그 레스토랑 사장이랑 함께 살았어. 여기 사는 교포들도 다들 알고 있어. 엄마가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천수는 그 이메일을 읽고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이어서 사진과 거주지 주소, 함께 찍힌 SNS 게시물 캡처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엔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강소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나를 불륜으로 몰다니 이 여자는 정신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 천수는 LX 호텔 법무팀의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혼인 중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정황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따님의 진술도 포함해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위자료 받을 생각 없습니다. 나올 돈도 없을 거고요. 다만 저 여자가 더는 날 유책 배우자로 몰고 가게 놔둘 순 없어서요. 며칠 후 열린 재판에 강소연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냉소적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천수 측 변호인이 증거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소연 씨가 혼인관계가 유지된 시점에 미국에서 타인과 사실상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딸의 진술서와 미국 거주지 주변인의 증언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강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영주한테 이런 증거를 받은 거야? 말도 안 돼. 전 이혼할 줄 알고 한 거라고요. 그러나 판사의 단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절차 시작하시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증거가 다 나와 있네요. 천수의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중 피고는 미국 내에서 제3자와 사실상 동거했고 그 과정이 SNS 사진과 딸의 진술을 통해 입증됩니다.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동산 사기로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강소연 쪽으로 향했고 강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더 이상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속되는 재판은 오천수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강소연은 이혼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천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순에게 주지 못했던 반지를 다시 꺼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미순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편 강소연은 술도가를 매도하여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 매매금을 챙기는데도 실패하고 이혼 판결까지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매달릴 데는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한 강소연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LA 외곽 낡은 트레일러 하우스 단지였습니다. 강소연은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케빈이라는 이름을 쓰는 부동산 투자 사기꾼 레스토랑 사장의 집 앞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사설 추적 앱을 통해 케빈의 위치를 쫓고 있었고 드디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소연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케빈, 아니 기범씨 나 소연이야. 다 알고 왔어. 돈 얘기 아니야. 얼굴 한 번만 보여줘.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아니라 문 앞에 선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말했습니다. 케빈은 없어. 그리고 너 다시는 여기 오는 거 아니다. 강소연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 한국에서 받은 위자료, 내 전부였다고. 돌려받을 거야. 못 돌려받으면 나도 여기서 끝장이야. 그러자 남자 하나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케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케빈은 술을 마시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부탁이야. 그냥 돌아가. 너 여기서 계속 귀찮게 하면 나도 널 못 지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하는 마지막 경고야. 강소연이 울부짖으며 핸드폰을 뺏으려 했을 때 남자 하나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움켜잡고 차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칠 후 영주가 울면서 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락이 안 된 지가 며칠째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 후 LA 남부 뒷골목에서 여권과 핸드백만 남겨진 한국인 여성의 실종 사건이 지역신문에 조용히 실렸습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 한인 부동산 사기 피해와 관련된 인물로 확인됐다. 그 이후로 강소연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의 실종 소식은 며칠 전 미국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갑과 여권만 남긴 채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주에게 그 소식을 들은 천수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군. 천수는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여러 감정이 떠오른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천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미안한데 나 영주 때문에 일단 미국에 좀 다녀와야겠어. 영주랑 얘기 좀 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천수는 딸 영주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수는 천수를 조용히 배웅하며 자신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이 있기나 할지, 천수와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씁쓸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천수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곧장 미순을 찾아온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순아, 이제 우리 그동안 있었던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 앞만 보자 미순아 알았지? 미순은 천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만 바라보자. 나도 이젠 행복이란 걸 기대해도 될까?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충분히.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돌아섬 끝에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더 이상 불안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동안 고생만 했던 미순이가 천수와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토리를 전개해보았습니다. 그나저나 한 회장님은 스페셜 PT 받고 체력 테스트를 잘 통과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